자, 여러분, 고개 들어서 보시면 우리가 오리지널 컨텐츠고 평가원 문법 문제를 다 수록한 문제집이고 앞에 개념 나와 있는 것들도 아실 텐데 내신 대비로 여길 넘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5%에서 1% 정도 학교에서는 특정 학교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필기 가져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저 따라오세요. 자, 오늘 수업 주제는 고1 내신 실점 개념과 문제풀이를 볼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중학교 때 다른 점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통합을 해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1차 함수를 따로 배우고 1차 방정식을 따로 배웠고 1차 부등식을 따로 배웠으면 고등학교 때는 세 개를 통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중3 때 아마 의문을 배우셨을 거고요. 고1 때는 의문 변동이라는 걸 배웁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의문 변동이라는 단어로 들어왔으면 여기서 배우는 개념들이 꽤 많아요. 한 4, 50개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지급법만 찾고 있으면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한 50개 개념 정도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상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손이 바빠야 돼. 그래서 의문 변동의 개념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 개념을 계속 반복 적용하셔야 돼요. 자, 반복 적용하다 보면 뭐가 되니? 체화가 되죠. 자,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잡고 계세요, 이쪽으로. 여러분 시간만 무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체화하다 보면 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속도까지 가셔야 실전까지 가. 자, 그래서 풀이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야? 개념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는 과정. 두 번째는 그게 되어 있다는 걸 전제했을 때 암산으로 빛의 속도로 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필기하는데 분석하는데 3, 4분이 걸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풀이 속도는 20초 컷이 나줘야 되거든. 그래서 연습할 때는 4, 5분 정도 걸리겠지만 실전에서는 20초 컷이 나셔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 첫 번째 문제 해설을 볼 건데 이게 객관식 문제지만 주관식 서술형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에요. 흑 1, 2, 흑 1로, 그 다음에 흑 닐로, 그 다음에 흑 닐인데 자, 우리가 의문 변동을 교체, 탈락, 축약, 첨가로 쓰는 거는 물론 당연하고 너무 쉬워요. 이건 수능 기준으로 보시는 거야. 내신 기준으로는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내신 기준으로 차근차근 볼게. 자, 여기에 쓰인 첫 번째 의문 변동은요, 자음군 단순화인데, 자, 자음군 단순화와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볼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한 음절에서 발음이 날 수 있는 단위야. 두 번째는 뭐냐면, 자음끼리 충돌하면 쉽지 않아요. 발음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 시킨 거야? 자음 하나를 탈락시킨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탈락의 규칙은 없어요. 물론 규칙을 나름대로 세워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의 견해야. 학교 선생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규칙 그냥 없다고 가세요. 그럼 선생님, 뭐가 빠졌는지 어떻게 하나요? 그건 추론이야, 철저하게. 그래서 규칙 대신에 뭐로 보시는 거냐? 추론으로 보시는 건데 결론은 뭐가 남아있어요? 이응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리을이 이응으로 가는 일은 없거든. 근데 기억은 이응으로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 거야? 아마 얘가 맞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야. 자, 그럼 일단 뭐를 남겨줘야 돼? 기억을 남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탈락시켰다? 일단은 리을을 탈락시킨. 됐죠?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음가가 없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첨가는 니은 첨가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니은 첨가밖에 없어,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첨가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니은 첨가 또는 반모음 이 첨가예요. 이 모음을 쓰고 위쪽에 이렇게 꺽쇠 써주면 이건 반모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반모음 이 첨가밖에 없어. 됐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왜 일어났냐? 자, 반모음 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일어난 건데 어쨌든 니은 첨가밖에 없으니까 니은 첨가로 들어와서 끝이야. 됐죠? 자,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이거다. 우리 이걸 뭐라고 배우셨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 비음화예요. 자, 그럼 비음화는 왜 일어나냐? 첫 번째 이거야. 부둣가라고 외우셔도 돼. 비읍, 디귿, 바닷가라고 외우셔도 돼. 자, 봐봐. 음절말에서, 음절말은 받침이죠. 음절 단위로 발음하니까 음절말에서 발음은 닫아주면서 끝나요. 그 닫아주는 발음이 뭐였어? 파열음 또는 폐쇄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음절 말에는 이 세 개가 오는 거야. 안 울림 소리는. 나머지 울림 소리는 뭐였니? 자, 이 아래에 있는 거야. 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얘들아 봐봐. 여기서 획 위에 두 개 땐 미음 남아요.
획 하나 떼면 니은 남아요. 기억은 그대로 이응이에요. 그리고 여기 리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셨을 거야. 됐어? 그럼 여기는 뭐였니? 안 울림 소리야. 여기는 뭐였니? 울림 소리야. 맞죠? 그럼 안 울림 소리가 그대로 어떻게 가? 울림 소리로 가는 거야. 왜? 울림 소리가 더 세니까. 그래서 누굴 만났을 때 정리하면 비읍, 디귿, 기역 계열이 뭘 만났을 때 미음과 니을 만났을 때 그대로 획되고 미음, 니은, 이응으로 간다요. 이게 무슨 하다? 비음하야. 되셨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완벽하게 써지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써보고 있습니다. 자, 필기는 좀 더 시간 들일 때 쓰셔도 되고 하나씩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달름 볼게요. 동그란 2번 달름.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봐봐 얘들아. 아까 우리가 보면은 달른이 되어 있잖아. 그럼 봐. 히읗은 지금 없잖아 이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오케이? 맨 처음에 달른에서 히읗 탈락했겠지? 아 그러면 니은이 니을로 가서 달른이 됐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이제는 우리가 다 써놨으니까 그냥 자음문 단순화라고만 씁시다. 그런데 그냥 쓰지 말고 그래 자음문 단순화인데 첫 번째는 순서대로야. 발음의 순서대로. 두 번째는 음 변동에 영향을 안 주는 애들이면 탈락이야. 그래서 지금 히읗은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읗을 탈락시켜야 돼. 됐죠? 자, 두 번째 간다. 그 다음에 뭐가 뭘 만났어 지금? 그렇죠. 니을과 니은이 만났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쪽에다 적어놨다시피 아래쪽으로 갈수록 울림의 정도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게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아. 그래서 거의 100%에 수렴한다는 게 뭐냐? 유음화야. 유음화는 거의 100% 수렴이에요. 자, 유음화를 종류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걸 순행동화. 왜? 발음의 순서니까. 이쪽 방향으로 영향 주는 걸 역행동화라고요. 근데 당연히 발음의 방향으로 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겠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순행동화를 자연적이다, 자동적 변동이라고 해요. 여기는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억지로 간다. 수의적 변동이라고 해. 해강고는 적어놔야 돼. 센텀고도 적어놔야 돼. 여기까지 물어볼 거야, 너희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하나 더 배웠죠. 자, 우리 봐봐. 지금 얘가 얘를 영향을 줬죠. 발음이 역순이니까 우리 비음하는 여기서 무슨 동화가 된 거야? 역행동화가 된 것까지 적어주시고.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 이쪽 끝으로 잡는 겁니다. 자동적 변동과 수의적 변동, 순행동화, 역행동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는 지금 리을, 니은 순서에서 리을, 니을이 됐으니까 이쪽 방향 순서대로 영향을 준 순행동화니 역행동화니. 순행동화, 역행동화요. 이거는 이제 순행동화라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 순행동화는 뭐라고 한다? 자동적 변동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되셨어? 필기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정리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리을이 니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일단 비음화라고 써놓고 예외적으로 나중에 나올 때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 달름까지 이제 보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야? 발야구.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아까 이제 헤매시던데 이거 얘들아. 자, 초성 이응 음가가 없잖아. 자, 두 번째는 이거야. 갑자기 니을이 들어왔잖아. 얘들아, 니을 첨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무슨 첨가야? 니은 첨가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발야구에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아, 발야구에서 뭐가 됐겠구나. 발야구가 됐겠구나. 니은 첨가겠구나. 자, 니은 첨가의 환경은 뭐냐면 이모음 계열입니다. 그래서 반모음이었던 단모음이었던 이모음 계열이 들어왔으면 니은 첨가가 돼.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어떻게 됐어? 발야구로 갔으니까 누구 영향이야? 그렇죠. 리을, 니은이 리을, 리을로 갔으니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유음화. 유음화 중에서도 뭐야? 순행이고 자동적 변동. 여기까지 됐어? 자, 봐봐. 여기까지 쓰셔야 돼. 내 손으로 써줘야 돼. 그래야 공부가 되고 그래야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잘 봐. 이걸 하는데 일단 받아 적는데 5분은 걸리실 거야. 스스로 쓰는데도. 수학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일단 풀이 과정에 쓰셔야 돼. 자, 저 따라오세요. 그렇게 풀이 과정에 써지고 났잖아. 그럼 사실 문제풀이는 20초야. 왜 20초냐면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음은 변동을 물어봤지. 그럼 내 눈에는 음 변동이 딱 보여야 되고 1, 2, 3번에서 뭘 묻는지 1번 선지로 왔더니 횟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벌써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잖아. 나는 2번 선지로 가요. 근데 봐. 첨가는 2개밖에 없어. 니은 첨가랑 반모 2첨가밖에 없어.
근데 니은 첨가 환경 너무나 간단해. 초성, 이응, 응가가 없는 상태에 첨가되면 돼. 초성, 이응, 응가 없는데 첨가됐지. 초성, 이응, 응가 없는데 첨가됐지. 그러네. 기역, 디귿, 니은 첨가 공통이 아니네. 하나 더 얘기한다. 니은 첨가나 이모음 첨가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 그럼 공통적으로 일어날 확률도 적은 거니까 확인하고 판단하는데 2, 30초 컷. 그러니까 실전에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이 단계가 다 끝나고 완전히 된 상태에서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3번, 4번, 5번 풀린 이유가요. 이걸 가지고 변형하는 게 내신이야. 왜냐 우리나라의 문법 문제는 사실은 최초로 나온 거는 수능 1학년도부터 수능이라고 보셔야 돼. 그 이전은 어법 문제였고 그 전엔 사실 너무 이상한 문제가 많아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집릴당만 뜻하다인데요. 집릴당만 뜻하다도 이제 하나씩 볼게. 집릴당만 뜻하다. 자, 이거 그대로 다음 주에 테스트 그대로 백지에다 할 거니까 반복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집릴이 뭐가 됐어? 집릴이 됐대.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쪼개 볼게요. 자, 이건데, 자, 맨 처음 뭐가 있어? 그래, 우리가 계속 봤다시피 이응, 음가가 없잖아. 음가가 없는데 니은 들어왔으니까 무슨 첨가? 니은 첨가야. 자, 두 번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됐어? 비읍이 미음이 됐죠. 이걸 뭐라고 해? 비음화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유까지 쓰셔야 돼. 자,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 첫 번째 뭐야? 초성, 이응 있는 경우, 음가 없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야? 그렇죠. 이모음이 들어온 경우. 이모음 계열이 들어온 경우. 그러면 반모음 이가 들어가서 니은이 들어가서 보충을 해준다고. 두 번째, 비음화의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비읍 플러스 니은이었어. 그럼 봐.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위에 획되고 미음으로 가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필기 하시고. 자, 몇 개 더 하고 또 해보셔야 돼요. 닭만 뜻하다, 만들. 닭만 뜻하다. 자, 저쪽 끝으로 잡아주세요. 자, 하나씩 이제 가봅시다, 여러분. 얘도 두 개가 못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닭만에서. 야, 리을이 인 가는 건 없거든. 그럼 이제 뭐겠어요? 닭만이고, 닭만이 됐어요. 자, 하나씩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리을은 지금 뭐 된 거야? 탈락이야. 즉, 뭐 된 거야? 자음군 단수나야. 자, 자음군 단수나의 환경. 첫 번째는 뭐라고? 한음절 단위. 두 번째는 뭐라고? 자음 충돌이야. 이게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 쓰시는 겁니다. 저기 노란색 그대로.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순서대로 볼 건데, 네 번째는 음음 변동에 영향을 안 주는 애들이 탈락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음 변동 영향을 고려하셔야 돼. 릴 빠지고 남는 건 기억 남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기억이야. 이제 기억이 뭐랑 만났니? 미음하고 만났죠. 자, 이걸 뭐라고 해, 우리는? 비음화. 그럼 왜 이런 비음화가 왔을까? 간단한 거죠. 왜? 기억 플러스 미음에서. 자, 이거 비음이 만났죠. 그러면 기억 그 아래에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애가 이응이잖아. 됐어? 비음화는 뭐야? 그래서 안 울림 소리인 개혁이 부둣가. 얘가 뭐로? 니은, 미음 만나서 획되고 그대로 미음, 니은, 이응으로 가는 게 뭐였다? 비음화였다. 됐죠? 필기 다 하셔야 되고 안 보고 쓸 수 있는 데까지 반복하셔야 되니까 정리하시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든지 정리하지 할게요. 뜻하다 보겠습니다. 여기도 봐봐. 뜻하다가 됐지. 자, 그러면 뜻하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휴지라고 적어놓을게요. 나중에 배우는 개념. 여기는 약간 쉼표, 작은 쉼표 같은 거야. 그럼 작은 쉼표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발음 한번 끊어줘요. 발음을 끊어줬으니까 첫 번째, 한 음절 단위에서 발음을 하는데 선생님 그 기준은 뭔가요? 나중에 배우시고 일단은 봐봐. 시옷하고 히읗 더하는 건 없어. 맞죠? 그런데 자, 봐봐. 뭐에다가 히읗 더했을 때 티읕이 되니? 자, 우리 흐는 으랑 다르죠. 으는 목청을 안 긁는데 흐, 목청을 긁어요. 그럼 그에다가 목청을 긁어봐. 크가 되죠. 맞잖아. v에다가 목청을 긁어봐. 프가 돼요. 이렇게 목청을 긁는 소리가 되는 거 거센 소리 하라 그랬었고 뭐가 들어왔겠어? 디귿이 들어왔어야죠. 그 왜 디귿이겠어? 그러네. 시옷이 디귿으로 가야 되잖아. 시옷이 디귿으로 갔다? 음절말 평파에로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적는다? 이렇게 적읍시다. 뜻하다에서 뜻하다. 뜻하다. 첫 번째는 뭐야? 네, 시옷이 디귿으로 가는 건 뭐였다? 음절 말에서 뭐가 일어났다? 평파열음화가 일어났다. 자, 혹시 음절말 평파열음화 개념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익숙하셔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디귿하고 히읗.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라고? 격음이라고 해요. 격음이 되는 거 격음아 또는 거센 소리라고 하죠. 거센 소리 되기야. 자, 그럼 봐. 줄이는 거예요. 거센, 격, 소리, 되기, 화. 한자어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자, 하나씩 싹 다 정리하셔야 되고, 자, 필기 다 하시고 필기 다 끝난 학생은요, 아는 거 중심으로 하셔도 돼. 뭐 맞는 이런 거 모르겠으면은 질문하시고 저랑 또 같이 한번 쭉 보실 거예요. 자, 필기 쭉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자. 필기하고 힘드니까 한 5분 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쭉 분석하세요. 저도 같이 해드릴 건데 지금 보니까 저렇게까지 디테일한 분석이 좀 안 되는 분위기여서 좀 분석이 필요하겠다. 사실 저게 되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리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거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변한 거를 비교 추론하시는 거예요. 비교 추론 해보시면 알겠지만 티읕이 니은으로 가는 건 본 적이 없잖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거죠. 자, 봐. 트로 끝나진 않아. 드로 끝나요. 왜? 닫는 발음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돼? 일단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환경이 설명이 되죠. 첫 번째, 얘가 얘로 가는 걸 음절 말에서, 즉 받침에서 뭐가 되는 거야? 평음인 파열음들이 되는 거. 그래서 평파열 음화라고 한다 그랬고, 자, 음절말 평파열음화가 먼저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게 어떤 순서라고? 자, 니은으로 바뀌었죠? 디귿에서 이제 뭐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뀌었죠? 당연한 얘기죠. 뭐가 되는 거야? 비음하죠? 자, 그리고 역행동하죠? 뭐의 영향을 받았다? 디귿 플러스 니은에서 니은 플러스 니은이 됐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흑하고. 자, 얘는 잘 봐요, 여러분. 이게 자음군이 있다고 무조건 단순화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논리적 순서야.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됐어요? 흑하고가 됐어요. 아, 그럼 이제 이거죠. 일단 여기서 꼭 빠지면 안 되는 애는 누구야? 기역인데 여기 니을 흔적 어디 갔냐는 거야. 아, 정리됐구나. 자, 그럼 봅시다. 맨 처음에 흑, 하, 고에서 뭐가 탈락? 순서대로 볼게요. 흑, 하, 고. 흑, 하, 고. 이 순서겠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뭐 탈락입니까? 리을 탈락이야. 즉 무슨 단수나? 자음군 단수나. 자, 두 번째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됐어? 기역하고 히읗 만나는 자음 축약이야. 자, 이 자음 축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거센 소리 내기. 격음화라고 한다. 개수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탈락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얘도 축약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반면에 비음화는 교체니까 플러스 제로고, 평파열음화도 교체니까 플러스 제로가 되겠죠. 자, 정리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9번 가보겠습니다. 저녁 연기 볼게요. 자, 하나씩 이제 여기 쪽쪽에서 볼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항상 얘기하자면 비교 추론이라고요.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어떻게 됐어? 이응. 이응에서 니은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잠깐만, 여기도 이응이죠. 저녁 연기. 그럼 봐. 일단 첫 번째는 초성이응가 없으니까 니은 들어왔어야 되겠죠. 근데 봐. 기억이 먼저 바뀔 수는 없지. 그래서 논리적 순서는 뒤쪽 먼저죠. 그래서 일단 초성이응 응가 없으니까 뭐가 돼야 돼? 니은 첨가 돼야 돼. 자, 순서로 둡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기억이 뜬금없이 이응으로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성이응가 없으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나야 될 거고. 즉 무슨 얘기야? 논리적 순서죠. 니은 첨가가 돼서 먼저 니은이 들어가줘야 돼. 니은이 들어가줬기 때문에 무슨 환경이 되는 거예요? 비음화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지. 니은 첨가 다음에 비음화구나.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이 비음화는 여기서도 뭐야? 역행동화죠. 잘 봐두시고. 그러니까 순서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야.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니은 첨가 먼저, 그 다음에 비음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 정리하시고. 수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공식 배워서 하나씩 적용하시면 돼. 그 다음 부엉문, 복문도 볼게요. 이런 걸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문제 잘 냈어요. 자, 11번 복문부터 볼게, 얘들아. 뭐가 됐어? 복문. 근데 얘들아, 쌍기역이 이응 가는 건 없잖아. 그럼 순서대로 이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잘 보셔.
지금 쌍기역에서 기역으로 갔잖아, 얘들아. 그럼 봐. 얘는 뭐예요? 된소리죠. 된소리를 한자어로 발으면 경음이야, 얘들아. 단단한 소리야. 여기는 예사소리죠. 평음이에요. 평범한 소리.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여기로 교체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야? 음절 말에서 파이로마가 된 건데, 학생들이 가끔씩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잘못 생각해. 기역 더하기 기역에서 기역을 하나 빼줬다. 그래서 기역이 됐다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이 방식을 써 자꾸.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역격 쌍기역 아니에요. 아시겠어? 기역 더하기 기역 쌍기역 아니라고, 얘들아. 이거 없어. 이런 개념은 고등학교 때는 없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없어. 뭐 축약, 탈락, 첨가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교체라고.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뀐 거야. 그건 교체야.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뭐야? 교체 음절말 평파열음하고요. 두 번째는, 자,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비음화 처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쯤 됐으면 비음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부억문도 엮어놓은 거지. 똑같아, 얘도. 어떻게 되겠어? 부억문, 부억문, 부억문. 자,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얘도 음절말 평파열음입니다. 음절말 받침에서의 평음인 파열음이 되는 거. 그 음절말 파열음화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얘네가 뭘 만났니? 그렇죠. 뒤쪽에 있는 미음 만났죠? 미음 만났죠? 그래서 뭐가 됐어? 이응으로 바뀌기만 했으니까 비음화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10번, 11번에서 왜 나온지가 보이실 거고, 이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계세요. 되게 문제를 정말 잘 냈다는 게 언지 물고도 되게 비슷해요. 언지 물고. 12번. 자, 봐봐. 이 지읒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읒 더하기 지읒 쌍지읒 아니라니까? 제발 이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냐, 얘들아. 자, 이거예요. 지읒은 갈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자음문 단순화야.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읒이 아웃되는 자음문 단순화라고. 논리적인 순서가. 왜? 지읒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 지금. 1번 순서 자음문 단순화야. 자, 두 번째 볼게요. 그 다음에 언찌라고 어떻게 됐어? 뒤에 된소리가 됐지. 됐니? 그럼 된소리 대기니까 이건 뭐라고 하니? 경음아. 된소리 대기야.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어. 된소리 대기 환경은 어떻게 되죠? 안울림 소리랑 안울림 소리랑 부딪혔을 때 뒤쪽 안울림 소리가 세지는 이 뒤쪽이 된소리로 바뀌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 이게 이제 경음아 된소리 대기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는 안울림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 용언에 어간에 종류들이 있어. 니은 지읒 같은 것들도 뒤쪽에 니은 뒤에 세지는데 이유가 있어. 이게 15세기에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국어 성조라든지 강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세기 발음 났던 거야. 남아 있는 거고. 뭐 거기까지 학교에서 가르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이 순서대로 지읒 더해서 지읒되는 거 없다고 필기를 해두셔야 돼. 잡고 계십시오. 자, 물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13번. 자, 물고가 아니라 순서 들어볼게. 그러면 물고가 된 건데 얘도 똑같아요. 처음에 뭐야? 기역 탈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자음군 단순화예요. 이제 줄여쓸게. 이제 자음군 단순화. 자, 두 번째, 여러분도 막 처음부터 줄이지 말고 처음에는 풀네이밍 쓰셔야 돼. 풀이 과정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리을이 왔지. 그러면 리을 다음에 기역해서 리을 기역격 쌍격 됐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된소리 대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역이 넘어가면서 기역격 이런 거 절대 없다니까. 기역 더하기 기역 이런 거 없어요. 기역 빼기 기역도 없어. 자, 그럼 여기까지 왔고 얘도 똑같아. 안울림 예사소리끼리 부딪혔을 때 된소리가 돼야 되는데 안울림 소리끼리 부딪혔을 때 된소리가 돼야 되는데 야, 얘는 뭔데? 울림소리가 왔잖아, 리을은. 얘도 마찬가지. 용언 어간 종류 중에 리을 종류들이 왔을 때도 강세가 있었어. 그래서 강세 때문에 뒤쪽에 된소리가 된 겁니다. 필기도 하시고. 자, 두 개만 더 하면 오늘 집에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넘내와 박는. 자, 필기하시고. 자, 넘내와 박는 니네 손으로 해보자. 영상 끊습니다. 입니다. 13까지 있고 14번, 15번. 자, 빠르게 갑시다, 얘는.
자, 역시 마찬가지 자음분단 순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니을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음분단 순화 비읍 탈락입니다. 자, 그럼 뭐가 남았어? 리을 남았죠. 자, 이제 리을 남았으니까 리을이 뭘? 그렇죠. 뒤쪽에 니은 영향 줬죠? 유음합니다. 순서들이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계속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탈락이죠. 리을 없어진 거 보이니까 리을 탈락입니다. 자음분단 순화. 자, 그리고 기억 남았는데 기억이 뭐 영향 받았어? 니은 영향 받아서 이음으로 바뀌었다. 비음화. 자, 이렇게 해오셔야 돼. 자, 필기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제 과자가 나갑니다. 여기는 또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자, 잘 들어야 돼. 니네가 문제를 제대로 풀었거나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셨으면 이 3번 문제가 굉장히 이상해야 돼요. 무조건 질문 들어와야 되고. 그럼 봐, 여기도 이렇게 5개 분석해 오시고, 그 다음 이렇게 4개도 분석을 해 오시고, 그 다음 얘네도 다 분석을 해 오시는 게 과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사실 이게 끝나면 이제는 거의 내신 질문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음운 변동이 끝나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음운 변동이 끝나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사실 음운 변동은 끝난 거거든요. 대신에 좀 디테일하고 지엽적인 걸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뒤쪽 내신형 문제들은 학교 내신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이걸로 부지런히 연습하시면 되겠고.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일단은 기초 안 된 학생들은 보충 영상 챙겨 드릴 거니까 꼭 보셔야 되고, 보충 영상 든 학생들은 전체 문제 다시 한번 쭉 푸시는데 속도가 붙어야 되니까 맞출 때까지 반복해서 풀 겁니다. 다 맞춰오실 생각을 가지고 반복하시고, 선생님 답이 기억나요? 근데 진짜 장담하는데 니네가 많이 풀어놔서 답이 기억날 정도면 무조건 1등급이야. 무조건 정교권이야. 그런데 답도 잘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00문제인데 100문제 중엔 20문제 다 기억나면서 다 기억난다고 문제 안 풀고 있다니까. 제발 그렇게 어린 시절에 공부 광고 이제 좀 극복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